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S&P 500의 트리거 위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S&P 500 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전체 시장이 그쪽 방향으로, 그 트리거 방향으로 한동안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은 오일을 제가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 폭등의 원인이었던 통화량, 원유 가격의 상승, 그리고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 등 중에 한 놈이죠. 자, 현재는 글로벌 시장을 한번 둘러봐야 할 때입니다. 리스크 관리할 놈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그와 동시에 트리거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나스닥, 채권 ETF, 오일, S&P 500의 트리거 위치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나스닥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군을 파악할 때 S&P 500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카운팅에 대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놈이 안 깨고 빠졌으면 더 마음이 편하고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깨버렸죠? 자, 깼을 때는 얘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보여드리자면 우선적으로 얘도 가능하고요. 일단 얘는 지금 요 세부 카운팅은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실제 세부 카운팅은 좀 달라요. 여기가 1파라기보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1, 2가 될 수 있습니다. 1, 2. 그 세부 카운팅은 여러 가지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좀 패스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이아고날로도 카운팅이 가능하죠. 지금 얘는 전고를 깨기 직전에 카운팅을 해놓은 거라서 일단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다이아고날 형태도 가능하겠죠. ABC도 가능하지만 자, 그리고 얘는 지금 1파 끝나고 2파가 여기까지밖에 안 빠진 상태인 거죠. 이것도 열어놓으셔야 되고요. 지금 얘가 완벽하게 깨졌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폭락이 온다. 그러면 얘도 의심은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불규칙 B를 완벽하게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률이 좀 낮죠? 시간 프레임에 따라서 조금 뷰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규칙 B는. 자, 그렇다면 나스닥 같은 케이스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눌렸어요. 그럴 때는 더 매수하기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원래 매도를 하려고 했던 위치에서의 매도량이 그 양보다 좀 물량 조절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리스크 관리에 좋겠죠? 조금이라도 안 좋은 움직임의 퍼센테이지가 10%라도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이 나스닥 전체적인 추세, 단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트리거 위치를 제가 이따가 S&P 500 차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S&P 500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채권 40, 주식 60, 뭐 이런 구닥다리의 투자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같이 빠졌죠? 그리고 같이 올리죠?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던 그 방식보다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좀 늘린 상태로 그 현금으로 단기 스윙 형식의 트레이딩이 리스크가 오히려 적을 수가 있겠죠. 물론 장기 물량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요. 혹은 주식과 숏 ETF 3배를 3대1 비율로 투자한 뒤에 뚜렷한 방향이 나올 때 반대 방향의 종목은 매도를 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런 방식은 계산을 잘 해서 분배를 하셔야 되고요. 초보자분들은 언제 뚜렷한 방향이 나온 건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겠죠. 현재의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할 수도 있는 위치지만 빠졌을 때는 6,000에서 7,000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예요. 전고를 깬다면 움직임에 따라서 어디에서 정리하면 좋다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렇기에 리스크 관리를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위아래 다 열려있죠? 이런 시기에서 상승한다, 하락한다 라고 확언을 한다. 그분은 주식 초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측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단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큰 그림으로 봐야 되겠죠. 느리니까 트레이딩의 케이스야 뭐 이런
큰 그림 안에서 또 작은 그림을 보고 할 수 있겠지만, 예측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곧 시장에 맡겨야 할 때를 모른다는 건 경험이 부족한 분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 경제 상황이요? 아니 그 최근만 봐도 모르시겠어요? SBB 파산 때 매도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왜 이렇게 올렸죠? S&P 500 또한 마찬가지겠죠? 밑으로는 여기까지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2100에서 2200부터 뭐 3400인데, 이에 대한 제가 트리거를,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확률 높게 볼 수 있는 트리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나스닥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대로 오일은 살짝 올렸다가 빠진 상태입니다. 자, 지금은 오일을 제가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 폭등의 원인이었던 통화량, 원유 가격의 상승, 그리고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 등 중에 한 놈이죠. 최근 원유는 계속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 고개를 들어 올린다. 만약에 고개를 들어 올린다면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이 조금은 있겠죠. 근데 뭐 반영이 되더라도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뭐 한 박자 늦게 반영이 돼서 발표가 되겠죠. 그렇게 오일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오일 같은 케이스는 이거는 정확한 예측은 아니에요. 참고만 하세요. 살짝 올렸다 라고 가정하면 이때 50% 위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일이 50% 구간이 나오면 그때는 주식시장을 또 지켜봐야 되고요. 이때 어느 정도 오일의 향방에 따른 주식시장의 방향도 어느 정도 또 예측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일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여기까지 무조건 올릴 거야 이 뜻이 아닙니다. 법 빼고 올리든 뭘 하던 이런 걸로 바로 거래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진입을 하실 거면 애초에 이 부근에서 예측을 하고 이미 진입이 되셔 있거나 혹은 뭐 눌렸을 때 진입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S&P 500의 트리거 위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트리거라는 것은 건들면 터질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S&P 500 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전체 시장이 그쪽 방향으로, 그 트리거 방향으로 한동안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제가 어떻게 정했냐. 여기가 고점이다. 단기 고점이다. 여기가 단기 저점이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거면, 뭐. 아무 말 대잔치가 되겠죠? 네, 그런 간단한 게 아니고요. 저는 엘리어트 파동을 정석 카운팅도 하지만 저만의 방식의 카운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저만의 방식의 카운팅에서 나온 위치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위치를 조금이라도 건드렸다 그러면 이럴 때는 세게 한 방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살짝 올렸다가 빠지더라도 이 위치를 한 번이라도 건들면 그때부터는 매수로만 한동안 뭐 죽을 때까지 뭐 주구장창 계속 매수로만이 아니고 한동안 매수로만 대응하시는 게 선물이든 주식이든 마찬가지예요. 확률이 훨씬 높으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와 여기가 트리거예요. 건들면 터진다는 뭐 그런 뜻이죠. 뭐 피벗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위치는요, 사실 돌파 매수, 돌파 매도를 스탑으로 걸어도 승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 손절이 너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스탑으로 뭐 돌파 매수, 돌파 매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승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손익비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돌파 매수 매도 됐을 땐 지켜보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기에서 중기 추세 정도, 좀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을 볼 때는 나스닥보다는 S&P 500이 더 깔끔합니다. 지금의 제 생각은 이 트리거대로 한동안 미국 시장은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은요, 악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들은 호재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는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호재든 악재든 시장의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미래를 항상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미래는 아무리 뉴스 봐도 알 수가 없죠. 뉴스는 이미 일어난 일을 언어로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개념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을 볼 때 좀 더 현명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